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뉴스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연료를 LNG로 전환했는데요. 이번에는 발전 용량이 문제입니다. 천연가스로 바꾼 건 좋은데 인구에 비해 발전량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내포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급 세대에 비해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인구 10만 계획 도시에 맞게 용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규모는 555메가와트로 신도시 내 3만 9천여 세대에 공급됩니다. 경남 양산 신도시와 비교하면 내포의 경우 공급 세대와 면적이 절반 수준인데 발전 용량은 5배나 많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필요 이상의 과다 발전으로 유해물질 배출, 환경오염, 주민 건강 등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발전소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거라면 주민한테 공청을 해서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할 테니까 우리께서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9월 충남도는 사업자와 함께 청정연료 선포식을 갖고 발전소 연료를 논란이 됐던 고형 폐기물 SRF에서 천연가스 LNG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주민 여론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이번엔 발전량이 과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연료 전환 이후 발전 용량 증설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주민공청회와 양승조 지사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의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충남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 용량 555메가와트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런 사유를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시행사 측에 맡겨가지고 시행사 측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정말 주민한테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선 사업자가 도와 민관 합의로 발전 용량을 당초 75.5메가와트에서 555메가와트로 늘렸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을 놓고 도내 시군 간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내세운 태안군에 이어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교통망과 관광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충남도 교직원 휴양시설 후보지로 제안한 신평면 운정리 인근 부지입니다. 삽교 체류형 관광 숙박단지 안에 위치한 곳으로 당진시는 각종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남 교직원의 40% 이상이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까지의 거리는 30분. 충남 전체로 보더라도 평균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당진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관광 숙박단지와 더불어 근처 솔매성지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쨌든 서해안의 관문이고 또 삭교 관광지가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고 그래서 충남교육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남교직원 휴양시설로 최종 선정된 곳에는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규모 행사와 워크숍이 가능한 교육시설과 체육관 등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조성됩니다. 2023년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진을 삭교촌을 경로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인근에 있는 솔매성지 또 당진에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또 해안선을 따라가면 외목 있고 장구항만 있고요. 해안선의 길이가 아주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당진시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당진시와 함께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전에 뛰어든 태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안면도 휴양림 등 다양한 체험 휴양시설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않냐. 바로 인근에 바다에서의 체험,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휴양 가족들의 어떤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면도라고 하는 배후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진과 태안 두 지역에 대한 교직원 휴양시설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가을철 버섯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법 채취꾼들과 마을 주민 간의 갈등도 일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특사경이 산림 인근에서 드론을 띄웁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를 위해 주차해둔 차량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위치를 파악한 사법경찰은 해당 지점까지 이동해 주변을 수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능이 버섯을 따고 있는 채취꾼을 발견합니다.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버섯인데. 아니 맞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잠시만 협조해 주세요. 어유 능이버섯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거 따셨네. 적발 과정에서 단속반과의 실랑이도 오갑니다. 잠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아 있고 못 간데 왜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주요. 이거 지금 산에 이거 채취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 모르죠. 이거 그냥 산에 있는 거 짜는데 뭐 죄진 거 있습니까?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능이버섯 700g, 현장에서 압수됩니다. 시가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가을철 버섯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불법 임산물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산림 안에서 허가 없이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해당 임산물은 증거물로서 압수 또는 몰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도토리나 밤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 자원입니다. 등산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개관 이후 매년 적자 운영을 해온 청양고추 문화마을에 190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수년째 적자 운영을 해온 고추 문화마을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로 운영 8년째를 맞은 청양고추 문화마을입니다. 청양 지역 특산품 고추를 소재로 만든 일명 숙박형 테마파크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 7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개관 이래 해마다 연간 2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청양군은 적자를 메워보기 위해 자구책으로 지난해부터 펜션을 제외한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고추문화를 지금 적자로 계속 허덕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고추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굉장한 하나의 과제인데. 그러던 중 최근 들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추문화마을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고추문화마을을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사업을 통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남도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추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장과 로컬푸드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충남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 치유 관광 활성화, 창업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개관 이후 수년째 적자 운영을 해온 고추문화마을이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기온도 느껴지는데요. 수목원에는 가을꽃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한보모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팜파스 그라스가 만발했습니다.
꽃무리가 바람에 나부끼며 가을 분위기를 한껏 자아냅니다. 남미의 초원지대를 뜻하는 팜파스와 풀을 뜻하는 그라스가 합쳐져 이름 붙여진 팜파스 그라스. 억새와는 또 다른 식물인데 3m까지 자라는 큰 키와 은빛 꽃이 매력입니다. 관람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의 추억 쌓기에 나섭니다. 저희 오늘 어떻게 왔냐면 학교에서 진로 체험으로 왔고 여기 오니까 가을 느낌 나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계단 양옆으로 줄지어 자리 잡은 빨간 꽃들. 꽃무릇이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가을꽃 석산입니다. 최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꽃잎 사이로 퍼져나온 가느다란 수술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저 꽃무릇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다, 이제 가을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뭐 봄에는 목련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가끔 오곤 했는데 이 또 가을에 와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SNS에서 인생사진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핑크뮬리도 분홍 물결을 이뤘습니다. 쥐의 꼬리처럼 생긴 억새란 뜻에서 쥐꼬리새라고도 불리는데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다가 9월부터 분홍색으로 물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리가 뭐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꽃을 보면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젊은 것 같고 마음이 젊은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 색깔도 은은해갖고 너무 멋있잖아요. 이 밖에도 물억새와 참억새 등 다양한 종류의 억새가 만개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지금 천리포 수목원에 오시면 가을꽃인 석산 그리고 대상화, 핑크뮬리나 팜파스 그라스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1, 2주 이내에 많은 가을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많은 가을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을 식물들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당진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당진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을 여성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취업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당진시 고용률은 7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하면 여성의 고용률은 25% 적은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패와 성공을 떠나 창업과 구직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유연근무가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냥 1년 동안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실험을 해보는 그 경험을 주는 그 프로젝트 팀이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패를 해도 좋다고. 실험을 해보는 게 그게 두 글자로 줄이면 혁신이에요. 그래서 포항이 엄마 참손단, 시간 유연적인 이 아이돌홈 서비스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선배들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손님을 안 기다리는 거죠. 그냥 뛰쳐나갔어요. 어차피 손님 안 올 거니까. 그리고 재능을 한번 나눠봤어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언제 손님도 안 오는데 굳이 앉아서 있는 것보다 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당진에서 처음 진행된 여성잡 토크 콘서트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와 당진시에 바라는 정책 등을 주제로 2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잡 콘서트를 통해서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고 또 우리 여성계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당진시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현악기 하프하면 사람만한 큰 크기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격도 상당히 비싸 쉽게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소형 하프가 충남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하프 대중화를 꿈꾸는 악기 제작자를 한보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줄을 튕기자 맑고 청아한 음색이 주변에 울려 퍼집니다.
하프 전공자 안영숙 씨가 만든 소형 하프입니다. 무겁고 비싸 하프를 배울 엄두가 안 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직접 제작에 나선 겁니다. 전공하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하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프가 로망이고 배우고 싶은데 자기는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소형화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겠다. 그 생각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고요. 디자인과 목공을 배우고 물리학자와 로봇 전문가 등의 도움을 얻어 완성한 소형 하프. 도전 10여 년 만인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4분의 1로 줄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격도 30만 원대로 떨어져 음악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달 하프인 그랜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손 모양과 이렇게 연주법이 같기 때문에요. 이 작은 하프를 연주할 수 있어도 켈틱 하프나 그랜드 하프까지 다 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악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디든 휴대하기가 좋아서 어디서든 연주가 또 가능하고요. 올해부터는 하프 가르치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악기라는 편견을 깨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생만 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하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하고 그러면 다 보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악기만 있으면 뭐 어떡하느냐.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무슨 교본도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교본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게 됐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쉽게 하프 선율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안 씨. 제작과 교육에 매진하며 하프 대중화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에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진시 송하급에 위치한 한 마을회관. 건물 안쪽에 운동기구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언제부터 세워둔 건지 기구마다 거미줄로 뒤엉켜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관리도 안 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바쁠 때는 못 하시고 여기를 좀 잘못해갖고 동네 일 보는 분들이 그냥 하는데. 이번엔 도심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페인트 칠은 벗겨졌고 군데군데 녹슨 흔적이 엿보입니다.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로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운동기구는 마을 회관과 300m가량 떨어진 데다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용 안 같더라고. 멀어갖고 거기다 했었는데 저쪽에 했었는데 거기다 놓을게 거기 사람이 안 가는 거야. 당진 지역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모두 291곳. 한 곳을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민원25 취재진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당진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1년에 2번 읍면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자주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전이 필요한 부분, 또 도색 이런 모든 필요한 부분이 파악을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보수 또는 불편한 점을 우리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당진 곳곳에 설치된 일부 야외 운동기구가 방치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